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달 전 교차로에서 사라졌습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짓눌린 경차. 그 안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뒤 차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물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걸 봤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의 차가 밀려 들어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침묵. 나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울고 있었으니까. 경찰이 왔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힘도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한 달째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장례 비용으로 바닥났습니다. 아내가 남긴 보험금도 가해자 측 합의금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댁으로 이사한 날 아이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8살, 둘째는 6살, 막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셋 다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들 방을 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침대 하나에 이불 3채. 아이들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장모님이 방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자라던 방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 신호를 기다리던 아내의 뒷모습. 창문 너머로 손 흔들던 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이랑 먼저 가. 나는 엄마 차 타고 갈게. 아내가 차를 나눠 타자고 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떨어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마트를 가도 병원을 가도 항상 셋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빠 차가 더 안전하잖아. 애들은 아빠랑 가. 그리고 장모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아내 차가 옆 차선에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가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출발했습니다. 아내 차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초 후 세상이 멈췄습니다. 화물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충돌음, 경차가 화물차 아래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지붕이 짓눌렸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에 접근했습니다. 절단기로 문을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떠났다는 걸. 병원에서 시신 확인을 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의 반지로 확인했습니다. 결혼 반지. 아내가 평생 빼지 않았던 그 반지.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문상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힘내세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장모님은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물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발인 날 장모님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사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처음으로 하신 말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려면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우리는 장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옷까지, 아이들의 장난감, 그리고 영정 사진. 장모님은 아이들 방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침대와 책상, 아이들 키에 맞춘 옷걸이, 서랍장엔 새 옷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딸이 입히고 싶어 했던 옷들이에요.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못 사줬는데 이제라도 입혀주고 싶어서요. 아이들은 옷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나는 거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소파가 내 잠자리였습니다. 장모님이 방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방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셋 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거실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선 아내 생각이 더 선명했으니까. 새벽 2시쯤. 욕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그리고 무언가 억누르는 듯한 숨소리. 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욕실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장모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잠시 후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10분쯤 지나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나왔습니다. 손에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욕조 위에 그 수건을 놓았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욕조 위에 수건.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마른 피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촉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께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군요. 장모님이었습니다. 나는 돌아봤습니다. 장모님은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갔습니다.
아이들 깨면 안 돼요.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개월이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장모님이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수술도 못해요.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항암은요? 의미 없대요. 이미 전이 됐어요. 장모님이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딸 장례 끝나고 바로 진단받았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도 힘든데. 장모님이 벽에 기댔습니다. 밤마다 피를 토해요. 참으려고 해도 안 돼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무것도. 장모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이들만 잘 부탁해요.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깨어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소리가 나면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장모님이 나올 때까지. 어느 날 밤, 소리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다시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나는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욕조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안 가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이미 큰일 났어요. 장모님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사위,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나는 장모님을 부축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막내 손자. 장모님이 아이들 방을 가리켰습니다. 제 성을 물려주고 싶어요. 나는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적에 올려요. 제 아들로. 그럴 순 없습니다. 왜요? 아내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뭘 원했는지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이들도 사랑했고요. 장모님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친정도 사랑했어요. 자기 핏줄도 사랑했고요. 저는 대가 끊겨요. 딸 하나뿐이었고 그 딸마저 떠났으니까.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자라도 제 성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장모님, 당신이 재혼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혼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장모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 절대. 새 아내가 들어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성을 가진 아이들. 새엄마 눈엔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지만 막내만이라도 제 성을 가지면 달라요. 장모님이 내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남길 거예요. 재산도 전부. 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럼 왜 이러십니까? 우리 딸의 핏줄이라도 지키고 싶어서요. 장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기적인 거 알아요. 당신한테 미안한 것도 알고요.
하지만 부탁해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집 문서, 통장 사본, 그리고 서류 한 장. 입양동 의서였습니다. 장모님을 찾았습니다. 부엌에 계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제안이에요.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장모님이 돌아봤습니다.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요. 그래서 대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장모님, 이 집과 재산 전부 드릴게요. 대신 막내 손자만 제 아들로 올려줘요. 나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장모님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3개월. 아니, 이제 2달 반 남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사위, 장모님이 내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딸을 사랑했고 아이들도 잘 키울 거예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몰라요. 당신도 저도. 장모님이 내 손에 서류를 쥐어주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협박입니다. 알아요. 장모님이 웃었습니다. 딸 일은 미친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그날 밤, 나는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 그 옆에 새로운 성, 아내의 성, 장모님의 성, 펜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할까? 아내는 아이들이 내 성을 갖길 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당신 성 따라가야죠. 결혼 전 아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장이니까요. 나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더 야위어 갔습니다. 밥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토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집에서 죽을 거예요.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죽긴 싫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밥을 먹고 숙제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곧 깨질 거란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장모님이 쓰러졌습니다. 욕실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달려갔습니다. 병원 갑시다. 싫어요. 이러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장모님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 결정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발. 장모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나는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렇게 빌게요. 일어나세요. 아이들 방 앞에서 죽어도 좋아요. 장모님이 아이들 방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손자 하나만 제 성을 물려받게 해주세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대답해줘요. 일어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장모님을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 미안해. 나는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관만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나중에. 장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게 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걷지 못했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장모님을 부축했습니다. 밥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약을 챙겨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왜 방에만 계신지, 왜 식탁에 나오지 않으시는지.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왜 안 나와요? 몸이 안 좋으셔. 많이 아파요? 응. 병원 안 가요? 할머니가 싫어하셔.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문 앞에 그림을 두고 갔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드릴 거예요. 이거 보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나는 그 그림을 들고 장모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손자가 그렸어요. 장모님이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 부탁해요. 그 아이만이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납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 그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가장이니까요. 나는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요? 하루 이틀.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드릴 거예요. 침대 옆에 그림을 세워놨습니다. 막내는 그냥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막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큰아이와 둘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이 눈을 떴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서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모님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문상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떠났습니다. 딸도 먼저 보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발인 날, 관을 실을 때, 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성을 바꾸는 서류. 아내 성으로, 장모님 성으로. 관이 떠났습니다. 나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관공서로 갔습니다. 호적 정정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양자 입적이시네요. 네. 본인 동의서는요? 나는 사망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사망 전 작성하신 거군요. 네.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일주일 후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뭐하러 간 거예요? 할머니 부탁 들어드리러. 무슨 부탁? 나는 막내를 안았습니다. 너는 이제 할머니 손자야. 할머니 성을 물려받는 거야. 막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요? 너희는 그대로야. 왜 동생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호적 정리가 끝났습니다. 막내 아들의 성이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성, 장모님의 성, 그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집 문서도 정리됐습니다. 장모님 명의였던 집, 이제 막내 아들 명의였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장, 예금, 보험, 모두 막내 아들 앞으로. 나는 그 서류들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뜻을 지키지 못했어. 영정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무릎 꿇으시더라. 내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나는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나는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이 안 계신 집, 아내가 안 계신 집. 하지만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셋 다 건강했습니다. 밥을 잘 먹었습니다. 학교도 잘 다녔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동생 성이 왜 달라요? 할머니 성을 물려받았어. 왜요? 할머니가 그러고 싶어 하셨거든. 우린요? 너희는 아빠 성.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동생은 할머니 손자예요? 응. 우린 아니고요. 아니야. 너희도 할머니 손주지. 그럼 왜 동생만 성이 달라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가 끊긴다는 것, 핏줄이 사라진다는 것, 그 절박함을.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큰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기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묘지에 갔습니다. 아내 무덤 옆에 장모님 무덤이 있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누워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절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막내는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여기 계셔.
할머니도 언제 돌아와요? 안 돌아와. 하지만 항상 우릴 보고 있어. 아이들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냥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4개의 그릇을 놓았습니다. 아이 셋과 나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 먹자.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아이가 밥을 뜨다가 멈췄습니다. 아빠, 우리 기도해요. 기도? 응. 엄마랑 할머니한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자. 아이들이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잘 지내세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있어요.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장모님. 우리 아이들 잘 키울게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이는 동생들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둘째는 막내 국그릇을 식혀줬습니다. 막내는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많이. 그날 밤, 나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막내 아들 명의의 집 문서,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입양동의서. 나는 서류를 쓰다듬었습니다. 장모님, 약속 지켰습니다. 막내는 당신 손자입니다. 당신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집도 재산도 모두. 나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갔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 모든 걸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왜 성이 다른지, 왜 재산이 따로인지, 할머니가 왜 그렇게 원했는지. 그날이 오면 아이가 이해할까? 아니면 원망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셋 다 건강하게, 밥 잘 먹이고, 학교 잘 보내고, 아프지 않게.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아내와의 약속, 장모님과의 약속,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 며칠 후, 아이들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필체였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 사랑하는 당신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나 많이 아팠어요. 6개월 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1년이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받으면 조금 더 살 수 있대요. 하지만 안 받기로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머리 빠지고 토하는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차라리 한 번에 가는 게 낫겠다고. 사고처럼. 그럼 당신도 아이들도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지가 떨렸습니다. 그날 차를 나눠 타자고 한 건 계획이었어요. 당신이랑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나는 혼자 가려고 했어요. 신호 무시하는 차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시간 그 교차로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출발했어요.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이기적이죠. 하지만 당신 앞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픈 엄마 기억하는 것도 싫었고요.
그냥 건강했던 엄마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으니까.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이들 잘 키워줘요. 재혼해도 괜찮아요. 당신 행복이 중요해요. 사랑해요. 항상. 편지가 끝났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내가 아팠다는 것. 혼자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견뎠을까? 왜 나를 믿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나를 너무 사랑했던 거라고. 아파하는 내 모습을 보기 싫었던 거라고. 그래서 한 번에 끝내기로 한 거라고. 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걸. 그냥 사고였다고 믿는 게. 그게 아내가 원하는 것일 테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편지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그랬듯이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니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려? 가족이요.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4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큰아이, 둘째, 막내.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큰아이가 하늘에 작은 사람을 그렸습니다. 여기. 할머니도 엄마 옆에 할머니를 그렸습니다. 같이 있어요. 나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잘 그렸네. 냉장고에 붙여주세요. 그럴게.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고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4개의 그릇.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 먹자.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평화롭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도와줬습니다. 아빠, 제가 닦을게요. 고맙다. 둘째는 식탁을 닦았습니다. 막내는 의자를 제자리에 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많이. 씻기고 재웠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려는데 큰아이가 불렀습니다. 아빠. 응? 우리 내일 뭐 해요? 놀이터 갈까? 좋아요. 조용히 해. 동생들 깬다. 죄송해요. 큰아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빠. 왜? 사랑해요. 나는 멈췄습니다. 나도. 엄마도 아빠 사랑해요. 하늘에서. 그래. 할머니도요. 알아.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안 슬퍼할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내 영정을 봤습니다. 여보. 영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가. 아이들 건강해요. 응.
당신도 건강하고요. 노력 중이야. 그럼 됐어요. 나는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어. 저도요. 많이. 조금만 기다려요. 나중에 만나요. 응. 그때까지 잘 살아요. 그럴게. 환청이 멈췄습니다. 나는 불을 껐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선택한 것, 장모님이 원한 것, 내가 한 것, 모두 맞았을까? 아니면 틀렸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다음 날 아침, 아이들과 놀이터에 갔습니다. 큰아이는 그네를 탔습니다. 둘째는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막내는 모래장난을 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셋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빠, 큰아이가 불렀습니다. 왜? 같이 놀아요. 알았어. 간다. 일어나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함께 뛰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계속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숙제하고, 저녁 먹고, 씻고, 자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아내가 없어도, 장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을.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아요? 왜? 싫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계속 살 거야. 동생이 커서도요? 응. 그럼 이 집은 누구 거예요?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막내 거야. 왜요? 할머니가 물려주셨거든. 우린요? 너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응. 괜찮아요. 저 이해해요. 뭘? 동생 성이 다른 것도 집이 동생 거인 것도. 그래? 네. 할머니가 그러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공평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큰아이가 웃었습니다. 우린 아빠 있잖아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동생들도 있고요. 응. 그럼 충분해요.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뭐가요?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이가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가 힘든 거 알아요. 엄마 없어서. 할머니도 안 계시고. 너희도 힘들잖아. 우린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미안.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고맙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이들이 밥을 차려놨습니다.
아빠 일어났어요? 응, 저희가 준비했어요. 식탁에 4개의 그릇, 밥, 국, 반찬.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천만에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밥이라서 그 후로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됐습니다. 기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아빠도 건강해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키고 있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이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편지, 막내의 호적, 입양동의서, 집 문서,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줄 것들. 그날이 오면 모든 걸 설명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할머니가 왜 그렇게 원했는지, 아내가 왜 떠났는지, 모두.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더 커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내가 원한 게 이런 걸까? 장모님이 바란 게 이런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행복하니까, 그게 중요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계속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하지만 소중하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고학년, 막내는 저학년, 모두 건강했습니다. 학교도 잘 다녔습니다. 친구도 많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녁엔 아이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엔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을 뿐. 어느 날, 막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왜 형들이랑 성이 달라요? 드디어 온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쳤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셨어. 왜요? 할머니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셨거든. 형들은요? 형들도 사랑하셨지. 하지만 너는 더 특별했어. 왜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 언제요? 내가 어른이 되면. 그게 언제예요? 조금만 기다려. 막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물을 것을. 그때는 모든 걸 말해야 할 것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아빠, 저 의대 가고 싶어요. 그래? 네.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어요. 나는 아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응원한다. 큰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둘째도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그렇구나. 아빠처럼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고맙다. 뭐가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빠가 최고니까. 둘째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막내도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 네. 할머니 사진 봤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나는 장모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강한 분이셨어. 어떻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잘 생각했다. 막내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그럼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막내도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모두.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바르게. 아내와 장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아이들로.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의대에. 아빠. 붙었어요. 축하한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저녁엔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외식을. 오랜만에. 형, 축하해. 둘째와 막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큰아이가 웃었습니다. 너희도 꼭 꿈이뤄. 응. 그날 밤. 큰아이가 내게 왔습니다. 아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거실에 앉았습니다. 뭔데? 아빠, 제가 의사 되면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렇겠지. 그럼 동생들 학비 제가 댈게요. 나는 멈췄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왜? 동생들 때문이에요. 막내 성이 다른 거, 집이 막내 거인 거. 괜찮아요. 저 이해해요. 하지만 동생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챙겨줄게요. 형으로서.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넌 참 좋은 형이다. 아빠가 좋은 아빠니까 배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또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둘째도 대학에 갔습니다. 교대에. 막내도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모두 건강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나는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커줬으니까. 어느 날, 막내가 20살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 것입니다. 생일날, 나는 막내를 불렀습니다.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줄 게 있어.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막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것들이야. 막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집 문서, 통장, 그리고 입양동의서. 이게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주신 거야. 왜요? 할머니가 너를 아들로 삼으셨거든. 막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몰랐어요. 알아. 아직 어렸으니까. 왜 저만요? 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대가 끊길까봐 두려워하셨어. 딸 하나뿐이었는데 그 딸마저 먼저 보냈잖아. 엄마요? 응. 그래서 손자라도 자기 성을 물려받길 원하셨어. 막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들은 이해했어. 오래전부터. 정말요? 정말이야. 내 형들은 착해. 막내가 서류를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아빠도요. 뭐가? 이 모든 걸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버텼어. 사랑해요, 아빠. 나도.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막내야, 축하해. 뭐가요? 어른 됐잖아. 형도요. 의사 됐잖아요.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곧 선생님 돼. 셋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영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환청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럴까? 아이들 봐요. 얼마나 잘 컸어요. 당신 덕이야. 아니에요. 당신 덕이에요. 나는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어. 저도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이에요. 그럴게. 환청이 멈췄습니다. 나는 장모님 사진도 꺼냈습니다. 장모님. 사진이 대답했습니다. 역시 환청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손자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겁니다. 막내 잘 컸죠? 네. 장모님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요. 네. 당신도 수고 많았어요. 아닙니다. 이제 좀 쉬어요. 그럴게요. 환청이 멈췄습니다. 나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모녀가 나란히. 잘 지내세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아이들 다 컸어. 할 일 다 했어.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깨웠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응. 밥 먹어요.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4개의 그릇. 아니, 이젠 각자 차리는 나이가 됐습니다. 큰아이가 밥을 떴습니다. 둘째가 국을 끓였습니다. 막내가 반찬을 꺼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여서 식사 후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병원 가요. 그래. 둘째는요? 저 학교 가요. 막내는? 저 친구 만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네.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거니까. 저녁엔 함께 밥 먹을 거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우리 해냈어요. 아이들 잘 키웠어요. 이제 만나러 가도 될까요? 아직은 안 되겠죠. 아이들이 아직 필요로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잘 있어요. 혼잣말이 끝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수건을 걸었습니다. 피 묻은 수건은 이제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리, 붉은 수건, 장모님의 무릎, 모두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웠으니까, 약속을 지켰으니까, 물을 끄고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니, 이젠 침대가 생겼습니다. 소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줬습니다. 아빠, 이젠 제대로 주무세요. 고마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장모님도 나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셋 다 건강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나도. 꿈이 끝났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소중한 하루.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았습니다. 아내 없이, 장모님 없이, 하지만 함께, 셋이서, 아니 넷이서, 나와 아이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두 분, 모두 함께.